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왕위에 오른 게 오히려 비극의 시작이었던 한 소년의 이야기요. 역사상 가장 완벽한 핏줄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결말은 가장 비참했던 왕. 오늘 조선의 6번째 왕, 단종의 짧고도 너무나 슬픈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정말 극과 극이죠. 한쪽은 세종대왕의 손자, 그리고 문종의 아들, 그러니까 적장자의 적장자로서 조선 최고의 정통성을 가졌다는 걸 보여주고요. 다른 한쪽은 그 완벽한 정통성이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를 보여줍니다. 고작 15세 왕위를 빼앗기고 16세 쫓겨나고 17세 결국 차가운 죽음을 맞이해야 했으니까요. 아니, 그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렇게 정당하게 왕위에 오른 소년이 왜 가장 부당하게 모든 걸 빼앗겨야만 했을까요? 바로 이 역사적인 모순, 그 중심으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종의 비극은요, 사실 왕이 되기 훨씬 전부터 정말 아주 어릴 때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가 쓴 왕관은 처음부터 슬픔의 무게를 쥐고 있었던 거죠. 이 연표를 보시면 그를 지켜줄 울타리가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졌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1441년에 태어나자마자 바로 다음 날 언원이를 잃었고요. 10살이 되기도 전에 그토록 의지했던 할아버지 세종대왕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불과 2년 뒤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아버지 문종마저 세상을 떠나죠. 결국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기댈 어른 하나 없이 텅 빈 궁궐에 홀로 남겨진 겁니다. 문종도 이걸 몰랐을 리가 없죠. 자신의 운명을 예감했던 거예요. 그래서 숨을 거두기 직전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 같은 충신들을 불러서 부디 내 어린 아들을 잘 보살펴 달라고 눈물로 부탁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겨줄 수 있었던 마지막 방어선이었어요. 하지만 그 마지막 방어선마저도 그걸 노리는 아주 날카롭고 번뜩이는 눈이 있었으니 바로 단종의 숙부 야심으로 가득 찬 수양대군이었죠. 이 둘의 차이는 뭐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한쪽은 이제 겨우 12살, 학문을 좋아하는 온화한 소년왕이었고요. 다른 한쪽은 36살에 산전수전 다 겪은 야심가였죠. 단종 곁엔 학자 관료들이 있었지만 수양대군 곁에는 한명회 같은 책사와 힘을 쓸 줄 아는 무인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이 싸움은 사실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1453년 10월 올 것이 왔습니다. 수양대군이 마침내 칼을 빼든 거죠.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수양대군은 자기 신복들을 이끌고 김종서의 집을 급습해서 철퇴로 그를 내리쳤고요. 황보인을 비롯한 다른 대신들도 궁궐로 불러들여 모조리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룻밤 사이에 13살짜리 어린 왕을 지켜주겠다던 어른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피냄새가 진동하는 궁궐에서 작은아버지는 이제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계유정난 이후 단종의 추락은 정말이지 체계적으로 그리고 아주 냉혹하게 진행됩니다. 이 과정을 보면요. 와, 정말 치밀해요. 처음에는 영의정에 대해서 모든 권력을 틀어주고 단종을 그냥 허수아비 왕으로 만들고요. 다음엔 압박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왕위를 넘기게 만들어서 상왕으로 물러나게 합니다. 그러다 복위 시도가 실패하자 노산군이라는 군으로 강등시켜버리고 마지막엔 아예 모든 지위를 박탈한 채 평민 신분으로 머나먼 곳에 유배를 보내버리는 거죠. 단종의 운명에 마지막 쐐기를 박은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사육신 사건이에요. 성산문, 박팽령 같은 충신들이 단종을 다시 왕으로 모시려고 하다가 발각된 건데요. 이들의 용기 있는 시도는 안타깝게도 오히려 세조에게 단종을 살려두면 안 되겠구나 하는 명분만 만들어줬고 결국 비극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결국 머나먼 유배지 영월에서 소년왕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은 오늘날까지도 그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수수께끼에 쌓여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역사가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공식 기록, 즉 승자의 역사인 세조실록에는 단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만 적혀 있어요. 하지만 민간의 비밀리에 전해진 이야기, 바로 야사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왕명을 받은 관리가 차마 어린 왕에게 사약을 건네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활시 위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아주 구체적인 묘사가 담겨 있죠. 이것이야말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대목이에요. 죽음 그 자체도 비극이었지만 그 후는 더 비참했습니다.
17살 소년의 시신은 영월 동강에 그대로 버려졌다고 해요. 시신에 거두는 것만으로도 삼족이 멸할 수 있는 영모죄가 되는 상황에서 그 누구도 감히 나설 수가 없었죠. 바로 그때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바로 그때 단 한 사람이 나섭니다. 영월의 작은 지방관리였던 엄흥도. 그는 목숨을 걸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엄흥도는 자기 가문 전체가 몰살당할 걸 각오하고 이 일을 한 거예요. 밤중에 몰래 강으로 가서 시신을 수습하고 인근 산에 정성껏 묻어주었습니다. 이 작은 용기 덕분에 단종의 무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의 의로운 행동은 권력의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여줍니다. 수양대군은 당장의 권력으로 모든 걸 손에 쥔 것 같았지만 결국 역사는 다른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시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요.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단종의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고 다시 왕으로 인정받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241년이요. 241년이 흐른 1698년 숙종 임금 때가 되어서야 단종의 모든 지위가 공식적으로 회록됩니다. 사실 여기에는 억울하게 폐위된 왕의 정통성을 다시 세워서 왕권은 하늘이 내린 신성한 것이라는 원칙을 강조하고 자신의 왕권을 더 강화하려는 정치적인 계산도 숨어 있었죠. 숙종은 단종에게 발을 단자를 써서 단종, 즉 올바른 왕이라는 묘호를 올렸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역사는 마침내 누가 옳은지를 판결한 셈입니다. 단종의 이 비극적인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몇 가지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정통성만 있으면 정말 권력을 지킬 수 있는가? 역사를 움직이는 건 거대한 힘뿐인가? 아니면 엄흥도처럼 이름 없는 한 개인의 용기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승자가 남긴 기록을 과연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걸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그의 짧은 삶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500년이 넘게 흐른 지금 우리는 왕자를 차지했던 세조의 막강한 권력을 기억하나요? 아니면 죽음을 무릅쓰고 의리를 지켰던 사육신과 엄흥도의 충심을 더 오래 기억하고 있나요? 불의 앞에서 역사가 진정으로 기억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